깡패들이 약자를 괴롭히는 시대가 왔다. 외교 전문가들은 예상대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후 골치 아픈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면서 최근 러시아와 중국이 이웃 국가는 물론이고 이제 자신의 야욕을 드러내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 겨우 2달가량 지났습니다만 러시아는 미국의 지원이 끝난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더욱 강한 공세를 퍼붓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우크라이나 군대가 4분의 3이 포위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은 지금까지 미군 등의 지원에 힘입어 3년 넘게 버텨왔지만 이제 미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미군이 러시아의 위치와 군사기밀을 그대로 넘겨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완전히 손을 뗀다면 우크라이나가 순식간에 함락될 수 있는데 이 가운데 영국과 프랑스군 3만가량이 투입되면 유럽의 전쟁 위협이 최고조로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예상하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독일 차기 총리도 독일에서도 트럼프가 주동미군을 빼내간다면서 핵무장에 운을 띄운 상태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도 슬슬 빌런 역할을 아태 지역에서 시작했다는 겁니다. 홍콩 언론 SCMP에 따르면 중국에서 호주 바다 근처에서 해군 발포 훈련을 사상 최초로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먼 바다에 해군을 보내는 일은 있었지만 발포 훈련까지 실시한 적은 없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전후로 급격하게 이러한 모습을 연출하며 태평양의 위협이 됩니다. 호주 앞바다에서도 이런 모양새인데 필리핀이나 대만은 얼마나 위협이 되겠냐는 말이 나오는데요.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손떼려고 신용만 해도 벌써부터 러시아, 중국의 깡패짓이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내가 그 입장이라도 그랬을 것이라며 오히려 러시아 쪽을 두둔하면서 푸틴은 전쟁을 끝내길 원한다는 답변을 하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The hell out of him right now. And I put a statement in, a very strong statement. Can't do that, can't do that. I'm finding it more difficult, frankly, to deal with Ukraine. And they don't have the cards. The president thinks that Vladimir Putin is taking advantage of the U.S. pause right now on intelligence and military aid to Ukraine. No, I actually think he's doing what anybody else would do. I think he wants to get it stopped and settled, and I think he's hitting them harder than he's been hitting them. And I think probably anybody in that position would be doing that right now. 그러나 생각보다 너무나 빠르게 이런 상황이 진행되면서 유럽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한국을 나토는 물론 G7 멤버로 편입하자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내가 드러나고 있으며 한국에선 전혀 뜻밖의 의견이 등장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해 종합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 싱크탱크에서는 한국이 G7에 가입해서 G9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 G9이 되냐면 호주까지 포함되어서 모두 9개국이 G9을 이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G7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옵니다. 한국이 받고 있는 제한이 부쩍 늘었다는 건데요. 한국은 최근 계엄 사태를 비롯해서 경제 분야까지 현재 정치와 경제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외적인 평가는 좋을 일이 없는데 막상 전 세계에서는 한국을 다르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만 어렵냐는 것이며 곧 트럼프 시대를 맞아 모두 위기를 맞고 있는 게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선 최근 미국에서는 유럽에 대해서 경고하는 발언을 먼저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유럽 내부적으로 한국에 관한 양심선언이 나오면서 충격적인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일단은 미국에서는 한국의 방산이 유럽을 사실상 지배한다며 유럽에 대한 경고를 내렸는데요. 미 국방부는 2020년대에 들어서 유럽이 너무 방위비 지출을 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 미국의 군사 싱크탱크에서는 한국의 방위비는 GDP 2%를 아득히 뛰어넘는다며 유럽에서는 1%도 사용하지 않아 추후 전략적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은 미국에 너무 기대고 있다며 주동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짜증도 낸 바 있습니다. 바로 이때 미 국방부 등에서 가장 칭찬한 것은 한국과 같이 국방비를 늘려야 한다고 평가한 점입니다. 그렇게 수차례 유럽을 비판하던 미국은 이제 논조조차 바뀌면서 유럽 방산을 직격했습니다. 바로 미국과 한국이 유럽의 방산을 모두 점령하는 시나리오에 가까웠고 한국 전차가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런 발언이 나오면서 유럽의 방산업체에서는 한국 관련 양심선언에 이르게 되었다는데요. 유럽 고위급 임원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궁금한데요. 우선 미국 언론에서는 한국 K2에 대해서 집중 조명하며 이것 때문에 유럽은 치명타를 입는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의 주력 전차인 K2가 러시아,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간 육상 전력의 균형을 무너뜨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매체에 기고한 한국 방위산업에 의한 나토 무장은 러시아엔 끔찍한 전망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처럼 진단했습니다. 에이브럼스는 기고문에서 지난 3월 폴란드 육군이 배포한 사진은 한국산 K2 흑표 전차로
실탄 사격을 연습하는 장면을 담았다며 이는 이 전차들이 작년 7월 주문한 지 불과 8개월이란 짧은 시간 안에 놀라운 속도로 실전 배치됐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방위산업 기반은 특히 육상 장비 생산은 여러 척도로 봤을 때 나토군 후원 장비를 생산하는 국가 중 가장 건실하다며 이는 서구의 전반적인 전투력에 매우 가치 있는 지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이 직접 우크라이나에 군수물자 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경쟁력 있는 한국 방위산업의 존재가 서방국의 우크라이나 전력 지원 능력을 배가시키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폴란드는 K2 전차와 K9 자주포 등 최신형 한국산 무기를 구매함으로써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러시아산 및 독일산 구형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에이브럼스는 K2 전차 주문은 서방의 우크라이나 무장 지원 능력을 늘려준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라며 더 최근 사례로는 이달 초 미국의 대규모 한국산 군수품 주문을 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산 탄약을 대량 구매함으로써 미군이 비축한 기존 탄약을 나토군에 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이브럼스는 우크라이나 전력 지원 능력 확대 외에 K2 전차가 나토에 들어간 사실 자체가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냉전 이후 서방과 러시아 모두 신형 전차의 개발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지지부진했는데 최신형 K2 전차의 신속한 나토 전력 투입 가능성이 판을 뒤흔들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은 M1 에이브럼스 전차를, 독일은 레오파르트 2 전차를 주력으로 사용하며 러시아는 T-72 전차를 주력으로 두고 있습니다. 현재 실전 배치된 장비들은 모두 현대전에 걸맞게 꾸준한 개량을 거쳤지만 기본 틀은 개발 시점이 냉전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 만큼 오래된 모델들입니다. 에이브럼스는 서방인 냉전 이후 새 전차에 대한 진지한 투자를 멈추자 러시아 역시 현실에 안주해 왔다라며 더 현대화된 한국산 전차가 나토군에 대량으로 신속하게 도입된다는 것은 육상전에서의 힘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튀르키예가 K2 전차 설계를 기반으로 알타이 전차를 개발해 1,000대를 생산할 계획이며 노르웨이에 이어 핀란드도 K2 전차의 잠재 고객으로 간주된다고 에이브럼스는 소개했습니다. 에이브럼스는 K 방산의 등장으로 독일 등 유럽 국가의 군수산업도 쇠퇴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에이브럼스는 한국이랑 경쟁 상대는 유럽 군수산업의 쇠퇴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미국 F-35 전투기가 유럽산 전투기를 제치고 유럽 내 모든 수주에 성공한 것처럼 K2, K9 자주포, 다연장 로켓, 천무 등 한국산 지상군 장비들을 현재 유리한 위치들을 차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유럽에서는 현재 한국산 장비 때문에 대규모로 방산업체들이 인원을 고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유럽산이 고사된다, 유럽산 군수 생산이 더 지연되고 막히고 평화의 시대는 끝났으니 이제 유럽 자체적으로 군수품을 생산하자며 다방면의 유럽 군수물품 회사들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은 물론이고 프랑스 등 유럽 나토국들이 대부분 군수물품 생산을 서두르고 있는데 오히려 미국에서는 이제 유럽은 끝났다, 한국이 탱크나 자주포 등은 거의 점령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상이 틀리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은 이미 미국에서 그렇게 해나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이미 한국은 모든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생산과 투자와 이런 것이 선순환되어 있는 구조이고 게다가 대기업이 달려들어 최고의 수익화를 위해서 모든 군수물품들이 자동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K9 자주포 자동화는 독일에서도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기술인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더욱 발전하고 더욱 중원을 밀려나가니 K방산이 더욱더 날개를 달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국 평가에 더해서 이제는 전세계 주요 언론과 유럽 방산의 양심선언이 나온 겁니다. 우선 로이터 통신은 한국이 지난해 폴란드와 역대 최대 규모의 무기 공급 계약을 맺은 것을 발판으로 세계 주요 방위산업 수출국으로 도약을 노리고 있다고 했고 이를 방산업체 고위급 임원들과 인터뷰했습니다. 로이터는 계약에 직접 관여한 회사 경영진과 정보 관료 등 13명에 대한 인터뷰를 토대로 계약에는 한국이 세계 최대 무기 공급 국가 중 하나가 되겠다는 야망을 위한 청사진이 담겨있다고 평가했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체코,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핀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와 다른 국가들은 유럽 내에서 방위물자를 구매할 계획이었는데 이제는 한국 기업들로부터 저렴한 비용으로 더 빨리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세계 곡사포 시장의 55%를 점유하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와 계약으로 점유율이 68%까지 올라갈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폴란드 국영 방산업체 PGG의 루카시 코모렉 이사는 이번 계약으로 궁극적으로 다른 유럽 국가에 무기를 공급할 토대를 제공하기 위한 한국과 폴란드 회사 간 컨소시엄이 세워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반대 케이스가 소개가 되는데 바로 독일에 주문한 헝가리가 언급이 된 것입니다. 로이터는 헝가리가 2018년 독일에 주문한 레오파르트 탱크 44대 가운데 한 대도 아직 인도되지 않았다 했습니다. 폴란드 국제문제연구소 분석가는 한국이 제시하는 구매 조건에 대한 국가들의 관심은 유럽 주요 방산국이 독일의 제한된 생산 능력을 감안할 때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군과 방산업체의 긴밀한 관계 또한 긍정적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여기서 유럽 방산업체는 급기야 양심 선언을 하며 사실상 한국 관한 위상을 언급하고야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존 강대국이라는 서방과 유럽의 자존심을 스스로 깎아먹은 셈이 되었는데요. 임명을 요구한 유럽 방산업체 고위 관계자는 우리가 몇 년 걸릴 일을 한국은 몇 주 또는 몇 달이면 해낸다고 털어놨습니다. 유럽 방위업체의 한 임원은 우리는 오랫동안 한국을 과소평가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의 점유율은 4.9%인 상황인데 미국 65%나 프랑스 8.6%에 아직 못 미치지만 프랑스는 곧 따라잡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예상대로 유럽 방산 강대국들은 한국의 2위 자리를 내줄 수밖에 없다는 예상입니다. 아무래도 이와 같은 국면은 폴란드에서 진작에 눈치채고 한국과 계약한 이유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독일은 물론이고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조차 10년이나 기다렸지만 도착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제때 무기를 공급한 것은 우크라이나가 유일했고 그만큼 무기 공급은 한편으로는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다만 한국은 효율적인 무기 생산 체계와 정부 주도형 그리고 대기업들이 개발에 뛰어들어 빛을 발한 겁니다. 또한 방산으로 비즈니스를 전개해 국가의 국방을 다시 지켜야 하는 선순환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이 유럽에서는 한국의 K2 전차를 비롯해 한국 방산의 엄청난 점유율을 감당을 못하고 방산업체에서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방산의 위력이 갈수록 더해가고 있다는 국면입니다. 트래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